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 미사일 도발 속내와 향후 전망을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12번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ICBM급,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건데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호형이라고 해서 ICBM을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12월에 안보리 결의안 23975가 통과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제 공식화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그 북한이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에 임하면서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10월 10일 날 화성 17형을 북한이 그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화성 17형을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고도가 6,200km 그리고 사거리가 1,000km를 넘은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도가 6,000km 올라가고 또 이렇게 고각으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km나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그 ICBM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제 고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쏘지 않고 하늘에다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각도로 쏘지 않고 일본 열도를 지나가거나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고각으로 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인 각도로 쏘게 된다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난번 화성 15호형의 사거리를 넘어서는 15,000km 이상의 미국 대륙 전역을 사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ICBM급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올해 석 달간에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다 기록인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올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는 한미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실패 이후에 ICBM 성능 시험이다. 이렇게 오늘 쏜 미사일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선언도 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남한의 선거라든지 또 중국의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망은 올해 초에는 북한이 좀 잠잠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런 전망들을 무색해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12번이나 이 미사일 시험을 발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변 정세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결의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런 속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12번의 미사일 발사 중에는 뭐 이스칸데르라든지 에이테킴스라든지 또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사거리도 단거리에서부터 지금 오늘 발사한 ICBM급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아마도 이제 북한이 그동안 지난 한 4년여 동안 취해왔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사일은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라토리움을 정면으로 이제 뒤집는 그런 결정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 네. 힘에 의해서 뭐 안보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힘에 의해서 안보를 유지하겠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는 이 미사일 기술 향상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해석은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한 2년여에 걸친 협상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부터. 예. 그 이후로 북한이 보여온 태도는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력을 증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또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미국을 향해서는 현재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중 전략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든지 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국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북한의 존재가 미국에서 잊혀지고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이라든지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미국을 향해서 북한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그랬고 네. 또 새로운 정부의 기조도 소위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역대 최대의 방위비 이게 국방비가 인상이 됐었고요. 새로운 정부도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SLBM을 개발한다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현무 시리즈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러한 종합적으로 미국과 우리 남한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내포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스스로 유해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 지난 1월 30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추가 발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이 2018년 이후로 잘 진척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보장에 의한 체제 수호를 넘어서서 네. 자체적인 무력에 의해서 체제 수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든 남한이든 북한과의 협상에 좀 더 성의 있게 나서라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의미, 이런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CBM은 사실 미국이 그어놓은 소위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지난번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레드라인을 이미 살짝 넘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중거리 미사일보다는 이런 ICBM은 더 미국 전역이 이 워싱턴이나 뉴욕까지도 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점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북미가 핵 탄출을 언급하면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지난 2017년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개방이나 개혁으로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미 많이 맞았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도 거의 안 돼 있고요. 이런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뿐만 아니라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도 거의
교육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나 남한 또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차피 제한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독자적으로 자력갱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그 판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2017년 이전으로 북한이 어차피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기회에 독자적인 무력 증강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2017년에 IRBM과 ICBM 발사를 중단했는데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분석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은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이 외교적인 해법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미국이나 북한이나 실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든 북한 입장에서든 협상을 통해서 이를 도모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일찍 기회가 있을 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을 또 봐야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의 전략 경쟁,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요. 예. 그 와중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전혀 다른 곳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질 않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만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북한의 이런 ICBM 도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하려면 결국은 유엔 안보리로 가야 되는데요. 예. 유엔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 5개 중에 2나라고요. 네. 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안보리의 어떤 결의도 채택하기가 어렵고 네. 현재 또 더 최악인 상황인 것은 안보리의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따라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는 미국의 얘기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기도 지금 버겁기 때문에 예. 북한을 좀 다독여서 추가적인 도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북한이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추가 도발은 사실 삼가해 왔는데 지금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인 4월 15일과 맞물려서 대규모 열병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의 패턴을 보면 이런 상징적인 날들, 그러니까 태양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김일성의 생일이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라든지, 노동당 창건일, 그다음에 국경일 이런 날들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도발들을 해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이다 보니까 네. 북한 애들이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아마도 지금 ICBM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ICBM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이런 체제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를 골라서 도발을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각도 발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